어제 우리나라가 다자간 서비스 개방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 연구조정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다자간 서비스 개방 협상이 무엇이고요? 왜 우리나라가 참여하려고 하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가 국가 간 서비스 시장의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간 서비스 협정, TISA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드 인 서비스 어그리먼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ISA는 2012년 초 미국과 호주가 주도한 다자간 서비스 개방 협의체로 현재 21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이 참여하면 참여 국가가 22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국과 브라질도 협상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TISA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 장벽을 없애자는 목표로 시작된 서비스 분야의 개방협정 추진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TISA에 참여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상호 개방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고 TISA 참여를 통해서 선진국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대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 장벽을 없애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기존에 WTO나 FTA 등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다자간 서비스 협상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예, 국제교역에 있어서 국가 간 관세나 규제를 없애고 좀 더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려는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출범한 자유무역 협정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로 출발한 가트 체계입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례 협정을 거치면서 무형의 협정 체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협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면서 WTO라고 하죠. 국제경제 분야에 있어서 준사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상설무역기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자간 협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개별 국가들끼리 혹은 개별과 지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협정국 사이에 가능한 모든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효과적인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이러한 경제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협상들이 이제 FTA라고 하죠. FTA는 해당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단순한 관세 인하나 상품 수입 제한 철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해서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 협정을 맺었고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다자간 서비스 개방이라는 것들은 2001년도 WTO 제4차 강요회의인 도하 개발 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지재권 등의 자유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 개발과 성장을 함께 다룬다는 의미에서 라운드라는 표현 대신에 아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개방 등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부분만이라도 개방을 도출하자 하는 것들을 목표로 출범한 것이 TISA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TISA, 이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도 필요할지요? 서비스 부분 개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다자간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건설이나 한류 문화와 같은 경쟁력 있는 부분이 해외에 진출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 부문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 진출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이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국내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부분의 개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을 외국에 뺏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득실을 따져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하고요. 향후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방 일정을 제시해야 하는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 각 부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 연구조정실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다재간 서비스 협상에 참여하는 의미 또 영향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